안녕하세요, 한국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천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5월 6일 토요일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비가 이렇게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어제부터 이렇게 계속 좀 강하게 내리고 있죠. 사실 뭐 이번에 이제 뉴스에서도 비 소식이 되게 좀 이걸 주의를 해야 된다, 비가 꽤 생각보다 많이 온다, 역대급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살짝 걱정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뭐 많은 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안심하긴 했는데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비가 이렇게 흩뿌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천 방송이네요. 지금 기온이 대략 한 17도 되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일교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7도 이 근방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좋은 편입니다. 네,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가 좀 맑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요일, 네, 어제도 휴일이었죠. 네,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비가 좀 많이 온 편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또 5월의 행사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뭐 5월 5일 어린이날만 날인가요? 5월 한 달 자체가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하듯이 잘 좀 또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도 또 대체 휴일로 지정이 되니까요. 그게 5월 29일이던가요. 그날도 그 연휴도 잘 이제 활용해가지고 좀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많이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또 하나의 재밌는 컨텐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OTT 플랫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저는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넷플릭스가 아니고 바로 티빙. 와,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컨텐츠가 바로 찾아졌어요. 우연히 발견을 해서요. 사실은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게 뭐냐, 바로 그 프로그램. 이거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일종의 예능인데요.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화 거치면서 출연진들이 서로 조르고 또 매화 탈락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 뭐겠습니까? 티빙 오리지널, 바로 더 타임 호텔 되겠습니다. 딴따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정말 선호하는데요. 과거에 TVN이었죠. 더 지니어스 시리즈. 와, 거기서 게이머 홍진호의 활약, 그 다음에 방송인 그 이상민, 그 다음에 개그맨 장동민, 이런 사람들의 활약을 보면서 와, 진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더 지니어스 하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매 화마다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고,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함께 그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머들에게는, 플레이어들에게는 두 가지 덕목이 항상 필요해요. 항상 새로 주어지는 그 게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명석한 두뇌. 게임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항상 빌붙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항상 그 게임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시를 하면서 나와 함께 할래, 나와 함께 하는 게 좋겠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마 불리할 거다, 이런 걸 은연중에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자신과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 나가는 능력, 일종의 이제 정치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능력이 아주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이라면 후자는 사람을 포섭하는 능력인데요, 후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진호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 쪽에 좀 더 강점이 있고, 이상민 플레이어 같은 경우 후자 쪽에 좀 더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동민 플레이어는 전자 후자 둘 다 강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강자는 개그맨 장동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왕중왕전 같은 거를 또 더 지니어스에서 또 공개를 했었죠. 그때도 마지막 최종 우승자가 장동민으로 확정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컨셉, 지니어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도 새로운 게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또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타임 호텔은 호텔이라는 배경이 또 펼쳐지죠. 그리고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또 영화 인타임이 떠오르죠.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생명이 딱 시간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남아있는 생명입니다. 호텔을 이제 체크아웃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 그 일정 자체가 시간으로 제시가 되고, 그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진시켜 나가고, 또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게임 플레이 하는 거에 따라서 살아남게 되면 다시 시간이 주어지고, 또는 어떤 자신이 해낸 성과에 따라서 특전으로 이제 시간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연합을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라는 배경을 또 생각하면 호텔 델루나가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알록달록한 이제 주변 배경. 당연히 오징어 게임도 생각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의 그 미장센들, 그 다음에 울려 퍼지는 그 클래식 음악들, 약간 차용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게임을 플레이해 가는 방식은 오징어 게임하고 또 차이가 있죠. 오히려 더 지니어스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죠. 물론 이런 포맷의 그런 예능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새로운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일본 만화, 일본 드라마가 이제 원작인 라이어 게임이라고 있었고요. 라이어 게임도 제가 그 당시에 진짜 되게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드라마였었거든요. 그 전에는 또 카이지, 도박무시로 카이지라는 그 일본 레전드 만화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그런 스토리의 어떤 원형을 그리스 로마 시대의 뭐 신화에 이제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원류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고 자란 어떤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이런 재미난 프로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이제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그런 흐름에 맞는, 흐름에도 또 부합이 되는 그런 재미난 이제
게임들을 이어가는 거죠. 타임호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출연자들 몇 명,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홍진호라는 게이머가 다시 또 출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홍진호라는 플레이어는 이런 형태의 게임에서는 항상 게이머들을 거의 압도하는 어떤 실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명성, 거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진짜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의 뭐 유행어처럼 이제 되기도 했는데, 홍황존이라고 하죠. 출연자들 중에 홍진호, 그 다음에 개그맨 황재성, 그 다음에 가수 존박, 홍황존, 이 트리오, 처음부터 연합을 잘 짜가지고, 특히나 이 세 명 다 플레이에 어떤 능숙한 어떤 각자의 이제 장점들이 되게 이제 잘 발휘가 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타임 호텔에서 어떤 최고의 면목을 보여준 게, 최고의 진가를 보여준 거는 이 홍황존이라기보다는, 저는 우리한테 신사임당으로 잘 알려졌던 주원규 PD, 주원규 크리에이터 있죠. 물론 지금 뭐 여러가지 뭐 이 프로그램 외적인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주원규 크리에이터, 이 플레이어가 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이 홍황존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부치죠. 이 사람들이 우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연합, 가장 강력한 연합, 가장 강력한 두뇌로 여겨지는 이 연합에 대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을 이렇게 짜놨다고 하더라도 이 홍황존한테 뭔가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홍황존의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어들의 상황, 거기에 과감하게 반격을 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원규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놀라운 선택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진짜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홍진호 플레이어의 그대로 뭐 이거는 뭐 숨어서 뭐 뒤에서 뭔가를 이제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정면 대결을 이제 요청하는, 난 홍진호를 잡기 위해서 나왔다, 약간 이런 마인드. 결국은 나는 여기서 체크아웃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결국은 체크아웃 대상이 되는 그 두 사람이 이제 게임에서 한 명만 살아남는, 말하자면 더 지니어스의 데스매치 비슷한 건데요. 그 상황에서 나는 홍진호를 선택하고 홍진호한테 이기면 레전드 되는 거고 저도 본전이고,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단 있는 플레이,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또 납득이 가요. 그런 면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타임 호텔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8화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총 10부작이라고 하네요. 10화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더 지니어스를 좋아하는 그때 그 팬들이라면, 아직까지 못 보셨다면 반드시 시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재밌는 요소들이 저보다도, 저하고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즐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 아침 토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비가 그치겠죠.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